네, 안녕하세요. 아드입니다. 예, 오늘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아까, 그 초보자, 이제 입문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왜?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대장님이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또 이렇게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시청하시는 초보 이렇게 암벽에 입문하시는 이제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크게 나눠서 암벽 등반 장비를 이렇게 분리별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암벽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하네스, 로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등등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암벽화는 저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리고 로프, 자일은 어떤 회사 거 어떤 굵기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참 길고 할 말이 많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저한테 초보자분이 암벽화 뭐 사야 돼요? 딱 이러면 전 TC 프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사실 TC 프로만큼 우리나라 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암벽화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 슬랩, 페이스, 크랙, 말 그대로 멀티 등반용으로 최적화된 암벽화죠. 예.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멀티 등반만 뭐 사용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프리솔로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알렉스 뭐 호놀든가 그 친구 그 영상에서도 뭐 14, 13 막 이렇게 그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은 그 길 전부 전피치를 그 TC 프로를 신고 가는 것도 보셨을 거고, 또 그 던 월이라는 영화 있죠. 그 암벽 등반 노출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자유등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루트, 그 더널이라는 그 루트도 그 T10를 신고 14가 넘는 그 길을 그 T10를 신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암벽화 자체에 뭐 뭐랄까요, 하드프리 뭐 엣징, 스미어링, 크랙 다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또 사실 이 TC 프로를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암벽화를 신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TC 프로, 오타키, 그리고 테스타로사 이렇게 신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오타키하고 테스타로사 신기 전에는 TC 프로를 계속 신어왔어요. 지금도 TC 프로를 그래도 많이 신는 편이고, 멀티 갈 때는 거의 TC 프로를 신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TC 프로 하나 샀다.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TC 프로 하나를 더 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자기가 본인이 진짜 다운토 완벽화 이렇게 딱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하드프리 할 때 엣징으로 특화돼서 나온 완벽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하드프리라든가 뭐 등반을 할 때 자기가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진짜 고난이도 등반을 해야 되지 않는다면 TC 프로로 웬만한 것들은, 저는 뭐 TC 프로로 12까지는 해봤어요. 13까지도 해봤네. 예. 하지만 뭐 이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길에 따라서 난이도가 뭐 12, 13에 따라서는
진짜 정교하게 이제 하드한 엣징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타키라든가 뭐 T10 뭐 테스타로사를 신는데 그 외에는 일반 분들이 뭐 중급자든지 뭐 이렇게 고수든지 하여튼 뭐 초보자든지 가장 이 암벽화를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저는 T10 프로를 하고요. 왜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 더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이럴 때도 T10 프로를 사라는 이유는 사실 그만한 암벽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암벽화라는 거는 이게 소모성이잖아요. 이게 창이 달면은 또 창가리를 해서 또 보내야 되는데 창가리를 한번 보내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뭐 빠르면 일주일 안에 오지만 늦으면 한 열흘도 걸리거든요. 그럼 열흘 동안 등반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암벽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TC 프로가 하나 더 있으면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신기가 좋겠죠. 근데 만약에 TC 프로를 하나 있고 오타키를 하나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TC 프로를 창가리 맡길 때 멀티 갈 때 오타키를 신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아니면 하나를 더 사든지 뭐 여유가 있으면 하나 더 사도 되지만. 예. 그래서 우선은 TC 프로 두 컬레를 사가지고 창가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신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그리고 이제 암벽화 TC 프로의 특성을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 TC 프로는 올라운드용이기 때문에 이게 다운토식으로 특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암벽화 창이 평평하다는 거죠. 평평하니까 슬랩, 스니어링, 또 엣징력도 상당하고 그리고 발목 충이 높기 때문에 크랙 등반할 때 복숭아뼈 있는데 이런 데를 잘 잡아줄 수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 멀티 등반에선 최적화되어 있다. 네. 뭐 요 정도까지만 이제 TC 프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일을 어떤 자일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좀 축소해서 보면은 자일의 굵기 그리고 방수가 되는 자와 방수가 되지 않는 자 그리고 자일을 어느 제품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축소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일은 요즘에는 이제 기술들이 뭐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뭐 10.5, 10.2 이것들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그런 자위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등반 이게 왕성하게 할 때만 해도 9.4도 얇다고 했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자일이 가늘어져 가지고 지금은 9.2 정도가 대세로 이제 굳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자일이 얇아지냐면 사실 멀티 등반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등반을 갈 때 자를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일이 두꺼우면 무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얇은 거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8.9까지 갖고 다니시는 분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걸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8.9 같은 경우나 9.2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제 갖고 이제 8.9가 아니라 9.2 정도를 가장 많이 쓰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9.4를 사라. 9.4를 사고 배할 걸 사고 드라이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큰 차이를 두지 말고 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저는 물론 뭐 비싼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 드라이자라고 그러나요? 방수되는 자위를 사면은 어딘가 좋아도 좋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방수되는 자도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뭐 고어텍스 아무리 비싼 거 사도 몇 번 세탁기 돌리고 빨아버리면 전문적으로 세탁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방수에 대한 그 어떠한 기능도 뭐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렇듯이 자일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은 빨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등반을 하다 보면은 이 날카로운 이 작은 이 입자의 돌들이 자일 안에 파고들어서 안에서 잘라요. 이 자일을. 그래갖고 뭐 산악구조대나 이런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떠한 구조 등반을 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자 세탁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를 세탁기에 돌리고 그래갖고 자를 세탁을 했는데 그 세탁을 뭐 여러 번 하면은 그 방수 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수되는 자와 방수되지 않는 자의 가격 차이가 별 차이 없다 그러면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렇다면 방수자를 추천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방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거의 차이가 그 자 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더 비싼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게 또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등반이나 이런 거를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씩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등반의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자를 사용하는 자를 폐기하는 그것들도 이제 좀 짧아지다 보니까 굳이 그 방수자를 쓸 필요가 저는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주관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방수자를 추천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사시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알 제품. 배알을 왜 배알 거를 하느냐. 사실 자일이요. 어느 회사마다 이 길이가 60자라고 해서 60m라고 딱 하지만 자일이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게 있고 딱 60에 맞는 게 있고 회사마다. 근데 배알 같은 경우는 재보면은 거의 65 정도 나와. 60보다 조금 더 길어요. 예. 그래서 역시 전문적인 회사 제품이 역시 전문성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하강 루트들이 보통 비둘기길 이제 인수봉에서 하강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도 60자가 딱 맞는다고. 근데 5m 짧아버리면 위험하죠. 그리고 자일이라는 게 60m보다 조금 더 긴 게 여유가 있는 게 왜냐면 세탁을 하면 또 좀 줄어요 자일이 줄고 이런 어떤 자연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이렇게 수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이 조금 있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짜장면집 가서 먹어야지 분식집에서 짜장면 먹으면 그 맛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일을 전문화된 회사 그 회사가 사실 배알이 자일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신뢰라든가 믿음이 좀 더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배알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의 굵기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무게는 얇을수록 가볍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9.4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일이 너무 얇아버리면 이 확보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리그리 1 같은 경우는 그리그리 2보다 이 자직경이 얇은 거를 잡지 못하는 그게 있죠. 그리그리 2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를 얇은 거, 예를 들어 8.9를 누가 갖고 왔는데 탑노핑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리그리 1을 갖고 와서 그 빌레이를 본다. 근데 그 사람이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막말로 자가 내려오는 충격,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이 자가 얇기 때문에 탁 타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고도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보하강. 예를 들어서 인수봉 귀바위에서도 옛날에 사망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이 귀바위라는 게 이게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팔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강 포인트에서 이제 하강을 할 때 아마 그분은 팔자 하강기로 하강했다는 걸 제가 아는데 이 백업도 안 하고 팔자 하강기로 하강을 하다가 내려오는데 오른쪽에 팔의 힘이 이게 빠져가지고 펌핑이 온 거죠. 이 자를 잡은 이 오른쪽 팔의 힘이 빠져가지고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락을 해갖고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게 귀바위 등반을 되게 이제 팔의 힘을 이제 거의 다 소진해가지고 올라가서 하강을 하는데 팔자 하강기가 진짜 요즘에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하지만 팔자 하강기가 다른 하강기에 비해서 하강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팔자 하강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강 속도를 좀 늦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좀 자가 잘 빠지는 편이에요. 그 자가 잘 빠지는 맛에 또 팔자 하강기를 지금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강 재미 때문에. 그리고 또 팔자 하강기만 갖고 있는 또 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도 갖고 다니시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팔자 하강은 제동하는 데 있어서 팔의 힘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귀바위에서 힘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오버 하강을 하는데 오른쪽 팔을 힘을 꽉 주고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펌핑이 와가지고 힘이 빠져서 손을 놓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백업을 했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일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일이 얇으면 얇을수록 오른쪽에 쥐고 있는 힘을 세게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자일이 두꺼우면은 그렇게 세게 꽉 안 쥐어도 꽉 쥐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일이 얇아봐. 손으로 꽉 하강 장갑 끼웠지. 거기다 꽉 잡혔는데 이 촉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잡은 느낌이. 그러니까 더 꽉 잡으려니까 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오버 하강일 때는 체중을 더 완전히 100% 벽을 발을 띄고 하강을 하는 거니까 이 제동을 하려면 오른쪽 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 자일이 얇으면 얇을수록 조금 이게 하강할 때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두줄 하강이라든가 무슨 백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소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백업도 마찬가지예요. 백업도 사실 프루지크 매듭이나 오토블록 이것도 이 슬링을 감을 때 그 코드 슬링으로 그 자일에다 감을 때 자일이 너무 얇아버리면 제동을 할 때 제동의 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4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근데 9.4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요즘에는. 예. 9.4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완벽화 얘기 드렸고, 지금 자일 얘기 드렸고,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하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하네스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하네스 중에서는 아크테릭스 하네스가 가장 좋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 이 하네스 자체가 가벼워요. 두 번째, 이 벨트가 이 높이가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감싸주는 어떠한 부분들이 더 많이 감싸주기 때문에 허리에 좀 뭐 장시간 이게 멀티 등반할 때 매달려 있어야 될 때 허리의 부하를 좀 그것들이 경감시켜 준다. 그리고 또 이렇게 킥을 거는 여기 킥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도 다른 하네스보다 조금 더 넓어요. 커요. 그래서 많은 장비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용도로도 저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서는 아크테릭스 하네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하네스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은 거의 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오랜 세월 또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좀 아끼더라도 이제 하네스 부분은 이제 아크테릭스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장비는 뭐 퀵이라든지 뭐 확보 장비라든지 뭐 주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모든 일체 장비는 저는 패추를 추천을 드려요. 패추를 안 사시고 다른 데서 이제 사신 분들은 꼭 나중에 하나 더 사면 패추 걸 사게 되더라고. 왜?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랜 시간 검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또 전문화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 패출이 등산 장비로서 전문화된 기업. 그 전문화된 기업은 어떠한 거 안전성 실험이라든가 어떠한 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완전히 올인을 하기 때문에 뭐 옷도 만들면서 퀵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막 만드는 회사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등반 장비는 패출, 암벽화는 TC 프로, 자일은 배알, 그리고 자일의 굵기는 9.4. 그리고 드라이자를 꼭 살 필요는 없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등반 장비들 이렇게 전문가하고 많이 상의하셔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장비. 그리고 이제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거 사셔서 두 번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안전 등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